성능을 평가할 때 어큐러시 뿐만 아니라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를 무엇으로 잘못 예측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미지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예측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내 모델의 단점이 무엇이구나, 지금 내 모델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A 클래스를 C 클래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문제를 분석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큐러시와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내 모델의 현재 성능,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미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일단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미지를 어떻게 수치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찝어서 요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를 확인을 하고요. 자, 이미지 한 장 읽기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폴더를 지정을 해놓을게요. 루트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변수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 스크립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C#10이라는 폴더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상대 경로로 치면 현재 위치에 데이터셋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폴더라는 변수로 지정을 하고, 이제 샘플 하나만 먼저 읽어볼게요. 샘플 하나는 요 C# 폴더에 트레인에 0 프로그, 요거를 먼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샘플을 어떻게 읽는가, 잘 읽어지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풋을 하는데, 우선은 필에 있는 그 이미지 패키지를 로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파이도 필요할 테니까 넘파이도 미리 임포트 해두고요. 그 필에 있는 이 이미지에는 이미지.open 오픈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서 이 오픈의 인자에 fp, 그러니까 파일을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파일의 경로는 여기 샘플이죠. 이 샘플을 오픈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이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읽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서 이미지를 출력하니까 그림으로 바로 나왔죠. 이게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작아서 확대를 좀 해야. 개구리 눈, 손, 이렇게 개구리인 거죠. 너무 작은 이미지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 쉽게 읽을 수가 있죠. 요 PIL에 있는 이미지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사용하려면 이제 이미지를 수치 배열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변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numpy에 어레이 이미지를 어레이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변환을 해서 모양을 살펴볼게요. 간단하죠? 이미지를 어레이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shape이 나오는데 이 shape은 첫 번째가 이제 높이, 이미지의 높이고요. 32픽셀. 그 다음은 width 32픽셀. 마지막은 채널인데 3채널이라는 거고요. 3채널인 이유는 RGB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0과 255 사이에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것은 이제 3개의 RGB 값입니다. 위치는 맨 왼쪽 위 픽셀의 RGB인 거죠. R59, G62, B64. 요거는 000이니까 RGB가 000이면 블랙 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블랙 컬러인 부분에 RGB 픽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umpy 배열로 수치 배열로 수치 데이터로 간단하게 변환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모델의 X,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이미지가 무엇이다라는 라벨이 필요한데, 그 라벨은 요 파일명에 써 있어요. 요 프로그라는 거. 그러니까 요 프로그라는 이 이미지는 프로그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요. 저 라벨을 이제 샘플이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있으니까 요 이름만 파싱해내면 됩니다. 요 이미지만 꺼내오면 되는데, 요 이미지를 꺼내오는 방법을 잠깐 이제 모양을 봐서 살펴보면 됩니다. 꺼내오는 방법은 이제 경로의 마지막 뒷자리는 .png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png 전에 문자를 읽으면 되는데, 또 여기 밑줄 있잖아요. 밑줄 앞에. 그래서 이 밑줄과 .png 사이에 문자만 잘라내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샘플 요 문자에서 인덱스, 그러니까 밑줄의 인덱스를 가 어디냐, 그러니까 밑줄이 어디에 있냐 라고 하면은 15번째 자리에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png가 어딨냐를 또 물어볼게요. 샘플.index .png 문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20번째 자리에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15번째 다음부터 요 20번째 전까지 자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합쳐서 표현을 하면, 자, 샘플에서 밑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밑줄이 있는 곳이 스타트 시작 위치라고 하고, .png가 있는 곳이 끝나는 위치라고 준 다음에 샘플에서 스타트 위치부터 엔드 위치까지 잘라라 라고 하면은 밑줄의 위치부터 .png 전까지 자르는 거죠. 근데 여기 밑줄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스타트 플러스 1 위치부터 엔드까지 잘라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문자열에서 이제 밑줄과 .prog 사이에 문자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라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얻었습니다. 자, 라벨 클래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이제 배열로도 바꿨고 이 이미지의 라벨도 얻었어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벨도 당연히 이제 수치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치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수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전에 라벨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10개의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0개의 클래스에서 프로그가 몇 번째에 있는가,
그러니까 몇 번째 있는가라는 정보를 라벨로 만들어주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문자들을 카피를 해서 얘네들이 클래스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에어플레인, 오토모바일, 버드, 캣, 디어, 도그, 프로그, 호스, 십, 트럭. 네, 길이는 10개여야 되겠죠. 10개의 클래스가 있고, 자, 요 이미지에 이제 클래스인 요 프로그가 요 전체 클래스에 몇 번째에 있는가를 찾아주면 되니까, 그것은 이제 이 프로그가 클래스 중에 어디에 있냐,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제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리스트에 인덱스 프로그가 이제 라벨 변수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가 이 클래스 중에 인덱스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6번째 자리에 있다고 나오는 거죠. 0, 1, 2, 3, 4, 5, 6 6번째 자리에 있네요. 이 6이라는 것이 이제 요 이미지의 라벨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는 6이야, 호스는 7이야, 십은 8이야, 트럭은 9야. 이렇게 이제 문자와 숫자를 매핑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필의 이미지 패키지로 읽고 넌파일 배열로 바꾸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 이미지 배열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라벨은 파일명에서 프로그라는 요 이름을 잘라내서, 잘라낸 게 전체 10개의 클래스에서 몇 번째 있는 것이냐로 변환을 해주면 라벨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X, Y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한 것이고, 요 이미지를 이제 이 트레인 셋 안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 반복문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이 되겠고, 또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두 개가 있으니까 트레인 셋과 같은 작업을 두 군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작업을 하려면 이제 코드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구현해서 내가 어떤 폴더 경로를 지정해 주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읽고, 그리고 파일명에 써 있는 이 클래스 이름도 파싱을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 클래스인지 이제 그거를 알아내는 함수를 작성을 해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들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요거를 함수로 모듈화를 할게요. 자,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definition 함수명은 passing pass 폴더라고 해줄게요. 폴더라고 한 이유는 요 트레인 폴더와 테스트 폴더를 이제 인자로 전달해 주면은 그것들을 다 읽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폴더가 되고요. 두 번째 인자가 필요가 없지요, 사실. 폴더만 주면은 그 안에 있는 걸 다 읽으면 됩니다. 전부 다. 테스트도 다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트레인에 5만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5만 개를 다 읽고 다 학습시키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하는 숫자를 인자로 받을게요. 몇 개만 읽어라, 최대. 그래서 100개는 너무 적으니까 1000개 정도로만 데이터를 제한을 해서
최대 1000개까지만 읽어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줄게요. 자,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자 여기에 경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경로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읽어야 되니까 패스들을 다 알아내야 돼요. 패스를 읽는 방법이 좋은 메서드가 있는데, 글롭이란 패키지를 이용해서 글롭이라고 하고 인자로 패스 패턴 등을 주면은 그 패턴에 맞는 파일들을 전부 다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폴더 루트가 있고 트레인 폴더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폴더가 있죠. 트레인 폴더는 C# 폴더에 트레인인 거고요. 테스트 폴더는 C# 폴더에 텍스트 폴더가 있는 거고, 그 이 안에는 다 png 파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모든 png 파일이라고 패턴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을게요. 실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메모리에 로딩이 되니까. 그래서 글롭 폴더 트레인에 있는 모든 png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C 파일 트레인 폴더에 있는 png로 끝나는 png 확장자의 파일들을 이렇게 다 읽어서 리스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되게 편리하죠. 요것들이 이제 트레인 이미지들의 패스인 거죠. 길이는 50,000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앞에 10건만 살펴보면은 이게 숫자가 정렬이 되어 있긴 되어 있네요. 아까 좀 안 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0 다음에 1이 아닐 거라 10000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샘플로 출력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폴더와 그 안에 읽을 파일 패턴을 주면은 그 패스의 리스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폴더를 인자로 받아서 패스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서 어떻게 쓸 거냐면 메서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폴더명 주면서 최대 몇 건만 읽어라 라는 변수를 넘길 거예요. 1000건만 읽어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파일들의 리스트가 있겠죠. 파일들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패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스들을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요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반복문을 돌리는데 자, 최대 1000건까지만 읽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최대 1000건까지만 읽어야 되죠. 그래서 맥시멈 맥스 1000건 혹은 실제 데이터 개수 가로 한 번,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이렇게 이 안에 파일이 1000건이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 100건밖에 없다면 100번만 읽으면 되는 거고, 이 안에 파일이 저희는 5만 개가 있잖아요. 5만 개 이미지가 있으니까 1000번만 읽어라 최대, 이렇게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하나하나를 i인덱스로 가져오면은 되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맥스가 아니라 맥시멈이죠. 여기 맥스 함수는 쉐드 값 뽑는 거고,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큰 거를 선택하라니까 맥시멈을 써야 됩니다. 잠깐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출력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10건만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10건. 왜 이렇게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죠. 미니멈. 작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실행이 중일 때는 꺼주면 되는데 꺼졌네요. 그래서 10건만 작은 쪽을 선택해라 라고 해서 10건만 이렇게 경로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읽어서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하고 라벨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위에서 이미 다 테스트를 해보았죠. 이렇게 이미지 오픈, 이미지.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를 주면은 얘가 이미지 파일을 읽고요. 그거를 numpy에 어레이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 배열로 변환을 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이제 라벨을 파싱을 해야 되는데, 라벨 파싱하는 방법도 미리 해봤죠. 이렇게 이런 파일 경로가 있으면은 밑줄과 png 파일을 잘라내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 코드도 가져와서 시작 위치가 어디야, 밑줄의 위치가 어디야와 .png가 어디야, 그 사이를 잘라낸 게 라벨인데, 이 라벨이 요 10개의 클래스 중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를 통해서 이게 라벨 인덱스가 되는 거죠. 라벨이 몇 번째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요게 실제로 요거는 문자고 요거는 숫자니까요. 저희는 수치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요게 실제로 사용할 라벨이 됩니다. 최종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한 것, 클래스 이름을 숫자로 변환한 것, 카테고리인 거죠. 10개의 카테고리. 그래서 X와 Y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라벨과 인덱스를 쌍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변수명이 샘플이 아니라 변수명을 줘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는 U, 오토모바일은 1, 에어플레인은 0이다. 에어플레인은 맨 앞에 있으니까 0, 오토모바일은 그 다음에 있으니까 1. 그래서 파싱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다 모였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묶어줘야 되잖아요. 하나에 이제 배열로 묶어줘야 되는데, 사이즈는 이미 알고 있죠. 최대 mmax 개가 될 거예요. 혹은 10건이 안 될 수도 있죠. 10건이라고 했는데 10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니멈으로 사용을 하니까 최소 몇 건이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m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복문을 n번 돌리게 두면은 똑같은 거죠. 몇 번이 될지 알고 있으므로 여기에 제로 벡터를 미리 하나짜리를 크게 준비해 놓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가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 빈 리스트를 준비해 두고
그 리스트에 계속 데이터를 쌓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쌓아두는 방법이 유연하고 편리한데 단점으로는 메모리 사용량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하는데 오버헤드가 약간 있겠죠. 그 오버헤드가 별건 아닙니다만 신경 써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적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가 단위라던가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읽을 때는 리스트에 하나하나 담는 방법은 아마 쓰실 수 없을 겁니다. 메모리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리스트로 이제 처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이어서 활용할 일이 많습니다. 자, 두 개의 리스트를 준비해 두고, 요 어레이가 입력 데이터니까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라벨 인덱스가 y가 되는 거죠. 교사학습의 y가 되니까 y에 요 라벨 인덱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리스트에는 m개만큼의 이제 데이터 x, y가 담겨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반환을 해줄 때 이렇게 반환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numpy 배열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로 변환을 해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이 다 끝난 것 같고, 구현이 잘 되었나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함수로 출하면은 데이터 x와 데이터 y를 리턴을 해주는데, shape을 출력하는 걸로 잘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32, 높이 32, 위드스 32, RGB 3채널의 이미지 10장이 모여있는 데이터 X, 그리고 이 데이터 10개에 대한 10개의 라벨,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요 트레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읽고 그것의 라벨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트레인에 대한 데이터니까 변수명을 데이터보다는 트레인 X, 트레인 Y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가독성이 좋겠죠. 그리고 트레인 폴더에 뿐만 아니라 폴더 테스트 또 이제 경로를 넘기면 다 읽어줄 테니까 얘는 테스트 X, 테스트 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hape을 찍어 볼게요. 저 10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1000건까지 읽도록 제한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서 numpy 배열로 변환하고, 그 이미지의 라벨, 여기 파일명에 써있는 라벨도 파싱을 해서 그것이, 그 라벨이 전체 10개 중에 몇 번째 있는 것이냐 라는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다 읽어서 X 데이터도 읽고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했잖아요. 데이터 X도 얻고 교사학습에 사용할 타깃인 데이터 Y도 다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나를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데이터를 획득했고 2번 작업도 한 거죠. 2번 작업도 했고 이제 정교화를 해서 이제 3번부터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